네, 반갑습니다. 그 이러한 대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체 투표 현황, 그 투표율이 약 40%가 나왔습니다. 역대 대선 최저치래요. 예. 야, 40%. 절반도 안 됩니다. 하메네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투표율은 정권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척도야! 뭐 이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40%가 나왔어요. 역대 최저치. 이게 뭔 개망신이야. 총 후보가 4명이 출마를 했는데 이 4명 중에서 1명 빼고 나머지 3명은 모두 하메네이 충성파. 예, 그러니까는 뭐 좋게 말하면 측근, 안 좋게 말하면 꼬붕이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대선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할 거면은. 예, 그렇고요. 자, 투표율 40% 역대 최저치 나왔다는 거. 투표 결과는 득표율 1위 누가 차지했냐? 개혁파인 마수도 패제시키한 나이가 70입니다. 70. 득표율 2위 강경 보수파 사이드 잘릴리 2위 차지했는데 득표율 1위하고 2위 두 후보 모두 과반,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득표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득표율이 50%가 둘 다 안 돼가지고 7월 5일에 며칠 안 남았죠? 결선 투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란이란 나라는 나중에도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 선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결선 투표에서 개혁파 패제시키아니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당장 이란에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을 거예요.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 공약이나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권력은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다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가 근데 나이는 많지만 아직도 건재해요. 그 서슬이 시퍼렇게 아주 권력이 그 살아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당장 이란에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대선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패제시키안이 개혁파 패제시키안 이놈의 시케 말이야. 시케안 패제시키안이 만약에 당선이 돼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나마 기대를 좀 걸어본다면 이란하고 서방이 그동안 앙숙 왼수지간이었는데 이 개혁파다 보니까 그 이란과 서방 간의 대립 일부를 좀 해소하고 공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경제 제재 받았던 거 일부 아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완화되는 정도 그 정도의 변화만 좀 있을 거다. 뭐 혹자들은 이 변화만 해도 엄청난 변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투표 결과는 그렇고, 그래서 7월 5일날 결선 투표가 예정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1위하고 2위 한 사람 잠깐 좀 살펴볼게요. 누군지. 마수도 패제시키한 70세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개인적으로 이 패제시키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자기 측근이 아니거든. 그리고 개혁하겠다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기득권 세력은 누가 됐건 간에 뭐 개혁한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소수민족 출신이에요. 심장외과 의사 출신이고 5선 많이도 해먹었네. 5선 의회 의원입니다. 온건 개혁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공약을 보면 아까 얘기했었는데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래갖고 경제 제재 이란이 받았던 거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갖고 경제 제재 완화를 이루고 이 완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그리고 이란의 핵 협정 트럼프가 파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자기가 살리겠다. 그래서 핵 협정 복구하고 히잡 강제 착용을 반대한다. 이렇게 뭐 공약을 걸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이거 하메네이가 모두 다 싫어하고 반대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까 의미 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 대통령이죠. 하산 로하니. 이분도 약간 그 온건 개혁파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하고 자바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 등 개혁파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제시키안을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힘으로 요번 그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하지 않았나. 예? 선거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득표율 2위 사이드 잘릴리 이분은 약간 젊습니다. 59세 하메네이 충성파 강경 보수파 하메네이 충성파 측근 좀 나쁘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꼬붕이라고. 하메네이의 측근이고 외교관 출신이고 시아파 이슬람 율법에 정통한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시아파 이슬람 율법에 정통했다. 그러니까 강경 보수파 소리를 듣는 거고 이분의 공약은 이슬람 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답니다. 말 다 했네.
뭐 뻔히 보이죠. 어떻게 할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슬람 혁명 정신을 계승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 이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예? 이슬람 혁명 정신을 계승해 갖고 이란이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핵 개발과 안보를 강화하고 히잡 강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예, 역시 시아파 이슬람 율법에 정통한 정치학 박사다운 공약입니다. 서방과의 대결이래요, 대결.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갖고 연 8%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아, 참 꿈은 좋습니다. 연 8% 경제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지금 있나요? 중국도 지금 7%도 못해갖고 지금 허덕이고 앉았는데 연 8%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예, 참 꿈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득별 1위와 2위 차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두 양반이 완전히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개혁파 폐지시키 하는 이번에 득별 1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전한 거죠. 선전에는, 어이구, 이거 왜 이래. 선전에는 서방 제재로 인한 경제난, 이란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경제난하고 히잡 시위, 2022년도에 있었던 그 히잡 시위 여파가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집권층에 대한 민심이 등을 돌린 영향이 있었다. 그래갖고 개혁파인 폐지시키안이 선전한 거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이 영향은 제가 보기에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슬람 혁명 이후에 종교를 앞세운 독재와 권력 세습, 그리고 이로 인한 양극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이제 그 이란의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 MZ 세대들이 이제 염증을 느껴갖고 등을 돌린 거죠. 그래서 투표율도 40%밖에 안 나와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거고, 개혁파가 득표율을 1위로 했던, 그러니까 뭔가 좀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좀 변화가 됐으면, 이란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작은 간절한 바람, 그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염증, 신물이 난 거야. 독재하고 권력 세습, 이로 인한 양극화. 이분 아시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연세가 85세, 거의 100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약간 얘기가 옆길로 사는 건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선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근데 왜 아직 후계자 얘기가 없나 싶어요. 예, 그래서 아직 좀 더 해드시고 싶은가 봐요. 하지만 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라이시 그 전 대통령도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사로 갑작스럽게 이번에 보궐선거가 된 거잖아요, 대선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후계자를 미리 근데 아마 그 뒤로는 이미 후계자에다 정해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후계자가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번에 그 대선이 저는 대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려 35년째 집권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 혁명 주역 아시죠? 호메이니. 이분은 10년을 집권했거든요. 근데 이 하메네이는 35년째 집권중. 아직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예. 야, 이거 몇 배를 더 해 드시는 거야, 지금 시원하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요소들, 사람도 그렇고, 이게 문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교를 앞세운 독재와 권력 세습과 이로 인한 양극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번 그 대선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하메네이의 차남, 둘째 아들이죠. 하메네이의 차남이 있는데 이름이 모즈타파예요. 이 양반도 유명한 사람인데 공식적으로는 맡은 직책이 없어요. 그냥 백수야, 백수. 공식 직함은 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백수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세 중에 실세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메네이가 그래도 명색이 자기 아들인데 권력을 안 줬겠어요? 금융자산 통제권, 군 보안조직 인사권 등을 손에다 움켜쥐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정보기관에 의하면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이슬람 혁명수비대 산하에 그 밑에 있는 육군조직 바시즈 민병대, 이것도 유명한 조직인데 여기에도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백수야. 그래서 둘째 아들 모즈타바가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 모즈타바가 원래는
지난번에 그 라이시 대통령 헬기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추락사한 이후로 하메네이가 이 자기 둘째 아들 모즈타파를 대통령으로 시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번에 보니까는 대놓고 그렇게 시키면 예? 그거는 또 세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최고 지도자 자리는 아니지만 세습이 되는 거다 보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명분도 안 쓰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고 지도자 자리를 만약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모즈타바한테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 자리를 넘겨준다. 난리 나겠죠. 아마 이란의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건 명분도 안 쓰겠죠. 팔레비 왕조 무너뜨린 그 명분도 그 왕조 세습 그거에 반대해서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갖고 그걸로 지금까지 지금 시원하게 지금 해먹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명분이 안 쓰니까 근데 그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모르는 거죠. 사람 욕심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왠지 온갖 편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모즈타바 자기 아들을 자기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자기의 그 다음 그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세우지 않을까. 예? 즉 한마디로 세습이죠. 그런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독재화, 뭐 세습, 양극화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이란이 양극화가 심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북한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거의 똑같아. 호메이니 증손녀가 있는데 아테페래요. 그 증손녀니까 여자죠.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3,800달러짜리 우리나라 환율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명품 아시죠? 돌체앤가바나 요 명품백 들고 사진을 찍은 거를 그냥 본인만 간직하면 되는데 이걸 또 자랑질하겠다고 SNS에다 올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여기 이 사진 SNS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래갖고 막 이제 말이 많아지니까 저 짝퉁이에요. 왜들 그러세요? 저 돈 없어서 진퉁은 못 사요. 짝퉁 사갖고 올린 거예요. 이렇게 또 구라를 쳤다는. 예?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 혁명수비대 장군의 아들은 또 딸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애완용 호랑이를 동원하고 저러다 이제 물려주고 어떡하려고 캐딜락 몰고 다니다가 또 개뽀록이 났어요. 또 전 베네수엘라 주재 이란 대사의 아들은 세계 각지에서 반나체. 야, 이란이 반나체 여자들, 좋았겠다. 반나체 여자들을 대동하고 파티를 즐기다가 또 뽀록이 났대요.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그 각종 권력자들, 혁명수비대 뭐 고위직 간부라든가 뭐 이란 그 정계, 그 고위직 간부들의 자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래갖고 이렇게 막 그냥 돈 자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트 타고 수포카 몰고 다니면서 이거를 그냥 또 자랑하고 싶어갖고 얼마나 온몸이 쑤시겠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SNS에도 올려갖고도 욕을 그렇게 바가지로 먹고 지금 이란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양극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거 이란계 미국 작가 아자데 모아베뉴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부유층 거주지인 테헤란 아시죠? 테헤란 북부 여성의 상당수는 히잡을 쓰지 않는데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가방을 맨 여자들이 최고급 식당을 드나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그리고 그 경제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유층 거주지에서는 도덕경찰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도덕경찰. 이 특이하죠. 이슬람 그 종교를 앞세워 독재하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경찰이 따로 있어요. 도덕경찰. 그래서 왜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너 왜 히잡 똑바로 안 쓰고 다녀 이년아. 뭐 이래갖고 막 잡아다가 가둬갖고 막 뭐 징역 살게 하고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도덕경찰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부유층 거주지에는 도덕경찰이 없다는 거. 그거는 뭐야 단속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히잡을 쓰거나 말거나 네 뭐 좋을 대로 해 이거잖아요. 이렇게 차별을 해. 자,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란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경제난 현황.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란의 경제난이 발생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코로나 터졌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이란 제재.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20년이 넘었어요. 이란이 제재받은 지가 핵개발한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EU 뭐 서방 세계들한테
그 제재 받은 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대단하니까 제가 자꾸 북한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텨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쫄딱 망하진 않았잖아요. 아직. 20년 넘게 이걸 버텨내고 있다. 대단하다 정말. 예. 이 제재는 이란의 석유 수출, 금융거래, 기술 수입 등을 제한하고 있어갖고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석유 수출 감소는 이란 정부의 재정 악화. 이란이 거의 뭐 석유 팔아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를 마음껏 수출을 제대로 못해 지금 제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가 되는 거죠. 정부에 돈이 없어 돈이. 예. 근데 이거를 그나마 버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나마 중국이 더 사주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란산 석유를 거의 대부분 중국이 지금 그 다 사주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이 앙숙인데, 아까 그 득표율 1위한, 이름 까먹었다. 이름이 어려워. 그래갖고 그 양반은 이제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79년도에 이슬람 혁명 터지면서 미국하고 단교를 맺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전에 팔레비 왕조가 있었는데 팔레비 왕조는 미국하고 사이 되게 좋았습니다. 친미 성향이 강했던 그런 왕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엎어지면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가면서 미국하고 단교, 철천지 왼수가 돼버렸죠, 이제. 그리고 2006년에서 10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보리가 총 4번에 걸쳐서 이란을 제재합니다. 제재. 그러다 2015년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였대잖아요. 미국 오바마 정부였잖아요. 이때가. 그래갖고 이란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 뭐 이런 데하고 핵 합의를 타결을 하죠. 핵 협정을 맺고 이게 이제 핵 협정이 타결이 됐죠. 그러다가 잘 나가나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좋아지나 했더니 2018년도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거를 없던 걸로 하겠다 그래갖고 다 뒤 엎어갖고 파기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뒤로 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이거를 다시 살려보려고 뭐 협상도 하고 뭐 고위급 대화도 하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예.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 이란의 경제나 대이란 제재가 있다 여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란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이유가 대이란 서방 세계의 대이란 제재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그 영향이 다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저렇게 경제난을 일으키는 원인도 커요. 경제정책 실패.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교를 앞세운 독재와 권력 세습 이런 게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패가 크죠. 즉 부와 권력을 세습해온 소수 이슬람 혁명 관련된 그 세력들, 권력을 계속 세습하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그리고 부도 세습하고, 이게 이제 부패된 거죠. 부정부패. 이런 영향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란의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기 발등 찍은 꼴이다. 특히 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보조금을 삭감한 정책, 이런 거는 물가 급등을 이야기하죠. 당연히 보조금을 이제 주던 거를 안 주겠다 그러면 물가가 당연히 오르죠. 그래서 일례로다가 2022년 5월 달에 100억 달러 규모의 식품 및 의약품 보조금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밀가루 가격이 무려 10배가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얘네가 보조금을 삭감한 명분은 뭐냐? 보조금이 비리의 온상이다. 그러니까 그 이란 정부의 말은, 그 당시 말은 뭐였냐면, 기껏 그 보조금을 주니까는 보조금을 자꾸 빼돌려가지고 착복하거나 엉뚱한 데다 써버리더라.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예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 달러에, 이건 단위가 8,500달러 정도 됐었는데 2020년에 계속 지금 꼬꾸라지죠. 계속 곤도박질 쳐가지고 2020년도 되니까 2,700달러 정도. 이게 반토막도 더 난 거죠. 8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8년 만에 1인당 GDP가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의 경제난이 아직도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심각하다, 지금. 거기에는 대이란 제재 영향도 있지만 경제정책 실패한 것도 크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란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50%대입니다. 물론 이건 2022년 기준인데, 그럼 올해는 어떠냐? 대동소이하다, 별반 다를 거 없다. 약 4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40%대 연간 물가 상승률 올해. 분야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식품의 70%대, 거의 2배 육박하죠. 주택, 집
그 집값 그리고 공과금 이런 것도 30%대가 상승했고 의류 및 신발도 40%대가 상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빈곤 이 바람에 빈곤층 비율이 30%대로 치솟았다. 한때 60%대였던 중산층 비율이 이란의 중산층 비율이 40%대로 떨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슬람 혁명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 터지고 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아까 뭐 돌체인 가바나 백도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은 12%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제난 하는 이유가 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란은요, 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난 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전쟁에 대한 공포까지 있잖아. 아시겠지만 이란이 뭐야? 시아파의 맹주국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저기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 예멘의 후티 반군, 뭐 이런데, 하마스 이런데 뭐 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다 돈이야. 그래서 무기도 제공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막 시리아 이런 데다가. 그래서 올해 4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이 바람에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명색이 시아파의 맹주 가장 맏형 큰형이고 대장인데 그럼 내 꼬붕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봐. 그거 뭔 개망신이야. 실망할 거 아니야.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겠다고 4월 13일 날 이스라엘 본토에다가 보복 공격을 했는데 이거 최초입니다.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이란이 본토를 공격한 건 처음인데 공격하면 뭐해? 이란의 방공망 아이언돔에 걸려갖고 다 격추됐어요. 이게 뭔 개망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에서 야 이러다 이거 전면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란 국민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달러를 막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이러다 보면 이란의 리알화잖아. 이란이 리알. 예? 이게 잘못하면 휴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의 그 가치가 폭락했는데 이거 완전 휴지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달러로 다 수요가 몰린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잔뜩 사재기 해갖고 이 환율이 1달러당 70만 5천 리알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 이란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4월 20날 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의 이스파한을 보복 공격. 근데 이때는 거의 요격을 잘 못했어요, 이란이. 예, 이스라엘에 쏜 그 미사일이라든가 드론 이런 거를 요격해서 격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방공망 자체가. 그래서 방공망이 다 뚫리다시피 해갖고, 뭐, 망신을 좀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공포까지 있는 거여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이란이 지금 중동 전쟁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잖아요. 말폭탄만 계속 날리고 있지. 뒤에서 다 자기, 쉽게 말하면 꼬붕들 돈 대주고 막 부추겨가지고 막 싸우기만 만들고 있고, 지는 앞에 안 나서잖아요. 그 이유가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난 때문에. 상황이 안 돼요. 지금 나설 상황. 왜냐하면 잘못하다 경제 파탄 납니다. 지금은 경제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또는 뭐 다른 나라들이랑 만약에 전면전 벌이잖아요. 경제 파탄 납니다. 파탄. 쫄딱 망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중동전 이 전면전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게 맞을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요건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2022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히잡 시위가 있었잖아요. 히잡 시위가. 그래서 2022년도에 22살 어리죠. 쿠르드족이에요. 또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민이라는 여대생이랍니다. 이 학생이 히잡을 제대로 안 쓰고 다닌다고 아까 얘기했죠. 도덕경찰이라는 게 있다고 이란에는. 그래서 야 너 왜 히잡 똑바로 안 쓰고 다녀? 이래갖고 일로 와봐. 그래갖고 체포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갖고 조사받다가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문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란 전역 80개 도시로 확산이 됐고 이게 결국에는 뭐 대부분의 시위가 그렇지만 발단이야 뭐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발단이 일어나지만 결국엔 이게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독재, 권력 세습,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쌓였던 불만이 이걸 빌미로 해서 계기로 해서 기폭제가 돼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반정부 시위로 한 달 이상을 끌었고
이어졌고 이것 때문에 2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마흐사 아민이 참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80개 도시로 이제 시위가 확산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일명 히잡 시위다 그러는데 이게 꼭 뭐 그러니까 불만이 쌓였던 거죠.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고로 히잡이란 말이 나와서 그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 아시잖아요. 무함마드가 창시했잖아요. 그냥 무함마드 이 사람은 사실은 근데 히잡 착용을 강요한 적이 없대요. 히잡을 반드시 써라. 코란 이슬람 경전이죠. 코란 어디에도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 이슬람 교도들은 히잡을 반드시 착용하고 다녀야 한다. 이런 말이 없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 후대에 이슬람 율법 학자들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이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대요. 코란에.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고 이거 봐라 해갖고 요거를 근거로 이게 그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요걸 근거로 여성들한테 히잡을 쓰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이에요, 설. 그리고 이 튀르키의 건국의 아버지 케말 아타튀르크라는 사람, 이건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건데 이 사람은 1930년대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를 했대요. 되레 히잡을 그 착용하지 마라, 쓰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0년도 더 됐죠. 100년도 더 된 옛날 일인데 이때는 또 히잡 착용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사우디가 여성 억압 정책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사우디는 강도가 세잖아요. 그래서 여성 억압 정책을 고수하던 사우디도 빈살만 왕사자 들어서면서 2017년도 이후에 여성이 원래 운전 못하게 했었는데 막았었죠. 근데 이것도 여성 운전도 허용했고 후견인 제도도 완화시켰습니다. 원래 사우디는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히잡보다 몸을 더 많이 가리는 아바야 이걸 입혔고 남성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진학, 취업, 결혼도 못했고 심지어 남자 없이 혼자서는 외출도 못하게 막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밖에 나가려면 외출을 하려면 심지어 코 찔찔 흘리는 어린아이, 깐난쟁이 남자 손이라도 찾고 나가야 될 판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엄격하고 셌었는데 정책이 많이 완화가 된 거예요. 사우디도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이 이슬람 혁명 터지기 전에 팔리비 왕조 때는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자유로운 나라였던 이란인데 여기 사진이 있죠. 옛날에 그 찍었던 팔리비 왕조 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슬람 혁명 터지고 나서 종교를 앞세우다 보니까 종교로 막 꽁꽁 묶어놓는 거죠. 막 그냥 국민들을.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후퇴한 꼴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란만 아직도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쌓였겠죠. 이런 국민들. 특히 MZ세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 Z세대, 뭐 MZ세대. 이런 세대들은 요즘 때 SNS 이런 게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이란에서 뻑하면 거 다 차단시켜버리는데 그런다고 못 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말 하다 보니까 또 북한이 생각이 나네. 예.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란은 일단 되게 젊은 나라예요. 여기 보면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보면 25세에서 54세 인구가 제일 많아. 48.94%. 우리보다도 많아요.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놓은 건데. 그리고 5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그죠? 우리나라의 비율의 절반도 안 돼,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쪽의 절반, 그 비율이 높죠. 굉장히 젊어요. 54세 이하 비율이 86%입니다. 굉장히 청년의 나라야, 젊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종교를 내세워갖고 그렇게 억압하고 히잡 꼭 쓰고 다녀라, 그렇게 막 억압하니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그 중에 15살에서 39세 비율 전체의 42%. 그죠? 1979년 친서방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지고 이슬람 원리주의 여기에 입각한 현재 공화국에 들어선 뒤 약 45년째 신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란의 정식 국호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 그죠? 나라 이름에 특정 종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나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 즉 엄격한 종교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Z세대들은 이걸 견디겠냐고요. 못 견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종교적인 굴레죠, 굴레, 멍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한 15세에서 24세 여성의 문해율은 무려 100%에 육박하죠. 98%나 되는데 15세 이상의 여성의 경제활동은 14%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 그냥 억압 막 꽉꽉 누르고 있는 거야 지금. 저거 언젠가 터집니다. 반드시 터져요. 밑에선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안 터지게 생겼습니까? 저거 안 터집니까? 저거 언제까지 저게 저걸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터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란에서 수차례 대규모 시위가 그래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 1999년 학생 시위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전 가장 최근에 2022년도에 히잡 의문사 시위까지 굉장히 대규모로 시위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근데 이란 정부에서는 이슬람 원래주의에 입각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 그냥 억누르는 거죠. 탄압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 이때는 1,400명이 구금을 당했고 여기 이때는 4,000명. 예? 그리고 그 히잡 시위 때는 뭐 수천 명을 가뒀어요. 이때는 7,000명을 또 가뒀고 그리고 사망 숫자도 이때는 4명밖에 사망 안 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명이 사망. 최소야 최소. 304명이 사망. 150명이 사망, 200명 이상 사망했다는 또 설도 있고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대규모 시위가 뻑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조만간 또 한번 터질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자꾸 저러면은 저게 언제까지 저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 이란이라는 나라에 그 대선 이번에 대선 보궐선거가 있어갖고 그 대선이랑 그 이란이란 나라에 대한 어떤 현실, 현황, 특징 이런 거를 간략하게 좀 섞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선이 문제가 아니다. 대선은 별 의미가 없다. 이란이란 나라는 워낙 정치 체제가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음 최고 지도자가 누가 어떤 성향의 인물이 되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하메네이가 그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아들에게 최고 지도자 자리를 물려줄지 세습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물려줄지 안 물려줄지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란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게 판가름이 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